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총성과 포성은 멈췄고 병사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복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고 사회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전쟁은 역사책 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히 20살 안팎의 나이에 전쟁을 겪었던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뒤늦게 가장 많이 꺼내는 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선택들을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보훈 상담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증언에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나라가 부르니까라고 따라갔던 선택.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많은 병사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국가 중심으로 결정하던 시기였고 젊은이들에게 개인의 선택권은 많지 않았습니다. 파병은 그저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왜 가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오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어느 것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들었던 말은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한다. 다들 가는 거다. 내가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참전 유공자들은 그 선택을 선택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전쟁터에 섰습니다. 그냥 가야 하는 곳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전쟁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질 즈음 몸의 이상 신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회가 전쟁을 이미 과거로 정리해버렸을 때 그제야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동의했던 걸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간 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요, 비난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의문으로 남아서 평생 마음속을 맴돕니다. 이 몸이 멀쩡할 때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선택. 귀국 직후 가장 큰 감정이 뭐였을까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이제 끝났다. 그 생각 하나로 병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 진료는 자꾸만 미뤄졌고 검사는 대충 넘겼고 베트남에서 자기가 정확히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수십 년 뒤에 얼마나 큰 벽이 될지. 고엽제 후유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병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이 없습니다. 노출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불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참전 유공자들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내가 겪었는데 증명은 내가 해야 하더라고요. 이 후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참 아프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해버린 선택. 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개인은 묵묵히 버티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으로 보였고 힘들다고 털어놓는 건 불평으로 취급받기 쉬웠습니다. 특히 참전 유공자들은 스스로에게 더더욱 엄격했습니다.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힘들다는 말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쟁도 버텼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통증은 점점 쌓여갔고 불면은 일상이 되었고 악몽은 술이나 일로 억지로 눌러두려 했습니다.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 선택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아파하며 돌아보는 지점입니다. 사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선택. 집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적었고 아내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밝게 자라야 했고
아내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자기 혼자만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해의 기회까지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왜 밤마다 잠을 설치는지, 왜 갑자기 화가 치미는지, 왜 혼자 있으려 하는지 가족은 알 수 없었고 본인은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자식이 다 커서 이제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 말은 가족 앞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닫아버린 선택. 많은 참전 유공자들이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국가를 위해 간 거다. 보상받으려고 간 게 아니다.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상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이 깨달음은 대부분 아주 늦게 찾아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못 깨닫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육전쟁이 끝났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선택. 많은 참전 유공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전쟁과 분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문제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전쟁은 끝난 적이 없었구나. 혼자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버린 선택. 마지막 후회는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혼자 버텼을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 그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전쟁터로 간 그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후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뎠던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그 선택들이 남긴 상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후회를 하게 된 걸까? 그건 아마도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버티는 게 미덕이고 침묵하는 게 강함이라고 배웠던 시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은 당신이 그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말해도 된다는 것, 도움받아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